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속보라면 속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외국에서 딜리트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계정을 삭제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지금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지금 처음 들은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에 이제 코인베이스 공급자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외부 소스에 판매했다고 영업 책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 프라이어 퍼블리시드가 게시된 이유라는 이런 부제가 달렸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공급업체가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외부 소스에 판매를 했다고 세일즈 디렉터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굉장히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현재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화두 중입니다. 플랫폼의 네오트리노 인수와 기관 영업 책임자의 최신 정보인 XRP 목록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크리스틴 샌들러는 딜리트 코인베이스 운동에 더 많은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틴 샌들러 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크리스틴 샌들러 현재 코인베이스 롱텀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네, 이분은 헤드 오브 세일즈, 그러니까 그 코인베이스의 세일즈 팀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세일즈 팀에서는 짱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샌들러는 이제 그 체더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향후 동전이 여기서 보안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보안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유가 증권, 네, 유가 증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동전이 향후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죠. 네, XRP를 열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인 네오트리노를 인수하게 된 이유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최근 XRP 목록에 대한 뉴스는 동전이 유가 증권이 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플랫폼이 이전에 우려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죠. 드디어 이제 코인베이스도 XRP를 인정을 하는구나. 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XRP의 커뮤니티의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였지만 암호화폐의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발표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더 이 소식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이어졌었죠. 리플에서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리스팅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 이런 거래 의혹으로 퍼졌습니다. XRP를 열거한 이유에 대해 샌들러는 플랫폼에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를 추가하는데 관심사가 있었다. 그냥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산이 담보로 분류될 것으로 네, 아침이라서 발음이 꼬이네요. 네, 자산이 담보로 분류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증권 변호사가 아니다. 우리는 그 자산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느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유가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고 느꼈다며 이어서 이 사장은 모든 추측에도 불구하고 XRP를 당사의 고객 기반에 대한 고객의 흥분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동전이 코인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플랫폼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즉 이제 XRP 자체가 혹시나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그 경우의 수를 대비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 여름말 이렇게 기업을 하나 인수했는데 키스톤을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프라를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유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한 우리는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플랫폼에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어느 쪽이든 강력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를 상장을 하든 안 하든 항상 화두에 오를 것인데
네, 유가증권으로 걱정이 돼서 안 했지만은 키스톤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그녀는 딜레트 코인베이스 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공동체들의 핵심인 네오트리노를 인수하는 진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거래소 플랫폼이 블록체인 회사 인수를 발표한 지 며칠 후에 프로젝트 배후에 있는 CEO인 지안 카를로 루소, CTO 알베르토 오르나기, 그리고 CRO 마르코 발리 모두 해킹팀의 일원이었으며, 이 회사는 인권 유린으로 잘 알려진 정부에 이렇게 감시 도구를 판매했다고 하고 고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영업 담당 이사장은 코인베이스가 블록체인 회사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네오트리노를 인수하는 대단한 큰 이유는 그들이 클래스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업계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오트리노 자체도 좀 이렇게 좋은 기업은 아닌데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계정을 삭제하자라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 트위터에는 딜리트 코인베이스 움직임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지 않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의 굉장히 큰 경고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SNS 이렇게 본인들의 사생활을 알리는 이런 플랫폼의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사생활에 매우 민감하다. 코인베이스 아니어도 바이낸스에서 구매하면 된다. 코인베이스 한심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참 한심하다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금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한 엊그제도 이거에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걸렀었는데, 점점 딜리트 코인베이스에 관한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관한 이제 내용이 또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탈린 비타릭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제한된 기능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월 28일 발행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그가 비트코인의 제한된 기능성을 이더리움의 창설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했으며, 인터뷰 도중 비탈릭은 비트코인을 공학 계산기에 비유해 한 가지 일을 하고 잘 한다고 한 반면 이더리움은 공학 계산기 역할을 하는 앱과 함께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가깝다고 말을 했다고 굉장히 재미있게 비유를 했네요. 비탈릭 부테릭은 한 문장으로 정의함으로써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내가 한 일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힘을 보다 더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블록체인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비탈릭은 그의 암호화폐 투자가 사실상 대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독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 투자분은 비트코인, 도지코인, 제트캐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의 이더리움 투자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한다고 밝혔었죠. 또 부테리는 지난해 12월 스테이크 증명을 바탕으로 한 샤딩을 이용한 향후 블록체인이 수천 배 효율화될 것이고 더 저렴한 거래가 가능해진 비금융 애플리케이션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 굉장히, 예전에는 2018년에는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이더리움의 큰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굉장히 이더리움의 팬들 및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다 준 인물인데, 2019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올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 핀테크 기업 간 금융 결제망 전면 개방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간기획, 혁신이 답이다, 미래은행, 범블비,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오랜 수건이었던 핀테크
산업 투자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신 직접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장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방안 논의에 착수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회사 범위에 핀테크 업무가 포함되도록 유권 해석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직접 지배하기는 자회사로 두기엔 사실상 어렵다며 실제로 금융위가 지난 2015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공개했지만 금융사의 출자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며 이야기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의 금융 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간편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행 결제망,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등 금융회사만 폐쇄적으로 이용해온 망을 핀테크 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태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혔던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에 문이 열리자 은행권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곧 은행의 자본력으로 핀테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관련한 법을 재검토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 가능해지길 바란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 하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바로 여러분들도 떠오를 텐데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정말 들여오는 노력 조금이라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쁨이라고 떴습니다. 이 미세먼지 정말 조심하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이렇게 출근 및 외출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